자,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원래 시트릭스가 ADC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이제 ADC도 나온 지 굉장히 10년, 20년 된 건데 이 ADC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ADC 가이드랑 이야기를 하면요. 아 근데 오늘 원래 나는 김이사가 알기는 이제 뭐야 그 VDI 가이드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안도 하고 ADC도 하고 뭐야 다 아는 사람이야 뭐야 맥가이버야 뭐예요 지금? 어? 잘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거야 지금. 저 이 바닥에 20년이 넘었어요. 네네네. 푸거를 늙어야죠. 네네네. 서답게 3년도 아, 되는데.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려고 했죠? ADC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ADC가 ADC 가이드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한 가지 좌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좌절이 있어요. 첫 번째 좌절은 ADC가 예전만큼 안 팔린다. 왜? 왜 그래? 왜? 클라우드로 가니까.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네트워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 장비나 아니면 디바이스들이 아마존이에요. 그렇죠. 넘버원이 아마존이에요. 네. 아마 그 다음에 애절걸요? 그렇죠. 이게 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게 됐지만 그러면은 여지까지 우리 고객사에 나갔던 게 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ADC나 네트워크 판매율은 내려가죠. 아무래도 워크로드가 가지고. 예, 글로 가니까. 근데 반대로 거기로 가니까 그 안에 저희 시트릭스는 그걸 소프트웨어화 해가지고 마치 그 애저 안에서도 아마존 안에서도 L4 스위치라든지 ADC와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은 네트워크 가이드 입장에선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생경한 클라우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여러 친구들 만나면 하는데 너가 엔지니어로서의 직장 생활 연장에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은 덮어놓고 클라우드부터 좀 공부는 해라. 다 모르더라도 이해 못하더라도 풍어를 읊을 수 있게. 왜냐하면 모든 건 다 클라우드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클라우드하고의 연동은 이제 공존해서 필수다. 공존하는 시대니까. 예, 필수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 다 할 줄 아는 엔지니어 없다. 그 두 개 다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면 너는 정말로 오래 갈 거다. 대학은 보내야겠지. 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멘토가 되시네. 그래요? 멘토링 세션으로 바뀌는 것 같아. 멘토링 세션을 우리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ADC가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요 영상을 보면서 ADC가 굉장히 ADC도 크게 많이 변하는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관점을 포함해서요. 한번 여러분들 ADC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진화의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트릭스는 기계가 앱 딜리버리를 관리하고 사람들은 비즈니스 의도를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앱 딜리버리 솔루션을 설정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많은 매뉴얼 컨피그레이션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측에 의한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관리자는 ADC와 알맞은 EC2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200개의 EC2 인스턴스 타입 중 하나를 워크로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ADC 인스턴스 유형과 라이센스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스루풋, 프로세싱 파워와 같이 많은 사항을 추측하여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관리자는 ADC의 수동 설정으로 모든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헬스 모니터링 방식과 어떻게 트래픽을 분배해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DNS에 퍼블리시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스템이 예상되는 수요를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CPU, 메모리, 스루풋과 같은 스레시홀드 설정 단계에서 또다시 추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변경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루프를 다시 돌아야 합니다. 참 복잡하고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시트릭스 ADS 서비스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트릭스는 워크로드에 적합한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선택한 후 트래픽과 사용 중인 기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컴퓨팅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적절한 ADC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라이센스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관리자의 의도를 정책으로 변환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 전송을 시작합니다. 시트릭스는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DNS에 퍼블리시 하고요. 스레시홀드를 설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요건에 맞춰 오토 스케일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자의 필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시트릭스의 ADS 서비스는 새로운 의도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자동화는 모든 단계에서 복잡성을 제거하고 운영 효율성을 최대 6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측에 대한 결정과 어플리케이션 전송, 배포를 복잡하게 만드는 절차,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연, 또 수동 설정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모든 프로세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점입니다. 설정이나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의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의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변경될 때 그 의도가 유지되도록 학습하고 이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변경될 때 앱 딜리버리와 셀프 힐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기업은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엔드투엔드 앱 딜리버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수천 가지 부분 중 하나가 잘못되거나 변경되면 앱 성능이 저하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시트릭스의 ADS 서비스는 앱 딜리버리의 엔드투엔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비즈니스 의도에 맞게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사실 이전의 최적화의 개념은 정확한 분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매뉴얼 프로세스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종종 서비스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IT 부서에서 많은 시간을 문제 해결에 소비해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고객이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경험에 대한 SLA가 지연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트릭스 ADS 서비스가 문제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셀프 힐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경험이 가장 저하되기 쉬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앱 서버의 성능 저하입니다. 이것은 앱 딜리버리의 핵심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이 느려지거나 서버 성능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시트릭스 ADS 서비스는 서버의 상태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능과 관련된 문제를 식별합니다. 물론 다른 솔루션이 이러한 식별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트릭스 ADS 서비스는 자동으로 성능이 좋지 않은 서버를 앱 서버 풀에서 제거하여 사용자 요청이 전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일 경우 서비스 관리자에게 문제를 알리고 관리자가 수동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ADC의 리소스 고갈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예고 없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이벤트나 마케팅에 의해 그 수요가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 시트릭스 ADS 서비스는 리소스 추가를 자동으로 해서 수요 증가에 대처합니다. 자동으로 새로운 ADC를 추가하고 설정할 뿐만 아니라 오토 스케일링을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리소스를 추가하고 다시 수요가 감소하면 리소스가 자동으로 제거되어 항상 수요에 적합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준비할 때 IT 관리자에게 묻는다면 가장 먼저 할 질문은 앱 서버를 어디에 호스팅해야 하나요? 일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라면 더 그렇겠죠. 영국과 한국에 해야 하는지, 미국이라면 동부와 서부 중 어디가 나은지, 결국 답은 직관과 추측해서 나오기 십상인데요. 그 이유는 배포 전에 사용자의 앱 경험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트릭스 ADS 서비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하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과 한국의 두 개의 AWS 팝을 열면 전 세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용자의
평균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들이 왼쪽 지도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지연에 따른 국가별 사용자 경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서부와 시드니에 팝 2개를 더 추가하면 두 번째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평균 지연율이 26% 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로드 밸런싱 메커니즘에 따라 지연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프락시미티 혹은 시트릭스 옵티마이즈에 따라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 ADS 서비스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30초 내에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 앱을 배치할 최적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더 이상 추측에 의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는 앱 배포 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가동해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추가 팝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 외에 그 누구도 아직 앱 딜리버리를 위해 이러한 수준의 인터넷 가시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시트릭스 ADS 서비스는 인터넷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갖춘 세계 최초의 GSLB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터넷 상태와 서버 상태를 모두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GSLB는 장애 발생 시 페일오버 용도나 라운드 로빈 아니면 IP 주소와 같은 기본 규칙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자와 컨텐츠 간의 인터넷 상태는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한국에 있고 로컬 팝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싱가포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 대기 시간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팝은 시애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트릭스 ADS 서비스는 사용자와 연결된 IS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개별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팝을 알고 있으며 가장 낮은 대기 시간의 팝으로 요청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그 요청이 수신되면 ADC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인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 사용자에게 최상의 앱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응답에 대한 SLA를 충족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재배치할 최적의 장소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제 세션 5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님께서 20년이 넘으셨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되게 동안인 거 칭찬이네 칭찬. 2000년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오늘 사실 연식이 안 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라떼로 가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옛날 얘기도 재밌어요. 네네. 시트릭스 국내 지사 설립 후에 시트릭스 프락시 솔루션을 을지로에 본점이 있는 은행에 딜리버리했던 은행명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시트릭스에서 일을 한 게 만 10년이 지난달에 이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 또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 제가 이 OS 전문가로 한 10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있었잖아. 네. 윈도우만 했어요. 오케이. 네. 근데 했었는데 제가 이 회사 이름 알죠? 말씀드리긴 제일은행 아닌가? 제일은행? 말해 어때? 우리 뭐 KBS도 아닌데. 아마 외환은행. 외환행? 자 김명환님 외환행 말씀 맞다고 해보세요. 네네. 아니면 아니면 뭐 비내래요? 네. 강희성님 기술적 이슈가 있을 때 호주 쪽 엔지니어께서 지원해 주셔서 시차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국내 엔지니어가 요즘은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이게 이 질문을 자꾸 가슴 아픈 질문만 자꾸 오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한국말로 지원하는 국내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예, 이제 중국 쪽에도 있고 한국 쪽에도 있고 물론 다 양쪽 다 한국말로 지원 가능합니다. 네네. 또 호주는 그렇게 시차가 안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호주는 시차가 안 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네. 머리 하얀 쪽 애들 문화는 한국을 이해 못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강수철님, 자동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 현업에 적용해 보면 갑작스런 이슈 발생 시에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느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ADC가 지속적인 학습 및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매뉴얼로 하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매뉴얼로 하는 게 도리어 빠른 경우가
DR. 네. 그쵸. 이게 뭐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DR을 뭐 자동화해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오류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수동으로 하는 게 더 빠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정말로 ADC의 깊숙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제 이 네네. 어떤 테스트나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매뉴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ADC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니까 실제 강수철님께서 이걸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네.